친부가 아니었답니다. 자, 저희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여자아이를 학대 살해한 사건. 자, 이 후속 보도인데 말이죠. 이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송 기자가 당시 사건의 내용,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대전 대덕구에서 20개월짜리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20대인 남성 아버지가 그런 폭행을 해서 숨지게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이게 지난 6월 15일 새벽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에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서 숨지게 했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요. 이후에 아내와 함께 이 아기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었습니다. 결국 신고는 외할머니가 했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요. 심하게 부패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 당시에 뭐 아이스박스에 아이의 시신을 보관해 놓은 거 뭐 이런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친부가 이런 짓을 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는데 이제 친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전자 조사 결과 양 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파악을 했는데요. 앞서 그 양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도 했었죠. 처음 신고한 정 씨의 어머니와 가족들도 의심은 없었는데 이 국가수가 분석한 유전자 검사 결과 정 씨는 친엄마가 맞고요. 양 씨는 친아빠가 아니었던 겁니다. 검사 결과에 둘 다 또 황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친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본인들도 당황했다는 거 보면은 자기들이 친부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모양이에요. 부모 여성의 입장은 조금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여성은 하늘이 몰라도 자기는 누구의 아이인지는 알 수 있는 게 여성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다만 이 경우에 이제 그 수영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친부라고 그 이야기했던 양 씨. 근데 뭐 친부 입장에서 이제 그 수영 생활하고 나와서 아이가 있으면 자기 아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두 사이의 관계에서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좀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자기 아이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고 그 사이에 자기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 다른 어떤 관계,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했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배신감도 있을 듯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DNA 검사로 지금 밝혀졌고 둘 다 황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좀 그 내면에 있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양아버지로 DNA 검사 결과 밝혀진 이 양모 씨. 범행,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범행이 또 하나 드러났죠. 예, 아내 정 씨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당일에 아이를 성폭행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양 씨도 성적 학대를 했다는 건 일부 인정을 한 건데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양 씨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조사한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고요. 계속 추궁을 했더니 양 씨가 일부 성적 학대를 했다고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양 씨, 지금 아내가 아이를 성폭행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그 주장만큼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변호사님, 저는 이 정말 뉴스가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말이죠. 물론 친부나 뭐 의붓 아버지들이 자식을 뭐 성적으로 학대한 이거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이전 사건들과 이게 다른 게 생후 20개월짜리 아이입니다. 진짜 작은 아이예요. 사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단언해서 성폭행이 있었다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내가 진술을 했고 남성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물론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만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 게 거짓 반응이 왔다는 건 일부 거기다 이제 본인도 좀 시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성폭행의 수위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좀 힘든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이 남성이 친부이냐 양부이냐에 따라서는 죄명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인 같은 경우는 그게 친부건 아니면 친부가 아니건에 동일할 것 같고요. 이제 이 성폭행 부분이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가 되는지, 근데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이제 일반 형법이나 뭐 성폭력범죄 처벌한 특례법 위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더 확인을 해서
예.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뭐 형량이나 이 양형 판단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아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사건하고는 질이 좀 다르다. 이런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진짜 그냥 짐승이다 뭐 이런 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를 것을 더 넘어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승현님. 네네. 그런데 말이죠. 자, 저는 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 이 이자는 도대체 신상 공개 왜 안 하는 겁니까? 자, 신상 공개 그 네 가지 조건. 다 국민 알 권리, 공공이 재범 방지, 범행 수법의 잔이성. 아니 저 안 걸리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특정 강력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강력 범죄에 지금 저희들이 뉴스에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20개월 아이를 이불에 이렇게 덮어서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보도 명확하고 또 이 정도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어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그 남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부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게 지금 사체 언닉만 혐의가 있다고 보는데 정말로 자기 아이가 아닌 줄 알았으면 사실 같이 안 살았는 게 맞죠. 예. 그게 또 아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여간 지금 사건은 그냥 남성과 여성 둘 다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사건의 추이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